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운명처럼 얽힌 인연을. 여기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한 선비와 현대를 살아가는 총명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숨쉬지만 서로에게 이끌리는 끈은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강력했죠. 선비의 붓끝에서 시작된 묵향은 아득한 세월을 건너 소녀의 마음에 닿고, 소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흔듭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또 갈라놓을 운명의 장난이라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어날 수 없는 운명적 끌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다리 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간의 벽을 넘어 온전한 하나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9년의 운명은 끝내 비극으로 치달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운명처럼 얽힌 인연을. 여기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한 선비와 현대를 살아가는 총명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숨 쉬지만 서로에게 이끌리는 끈은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강력했죠. 선비의 붓끝에서 시작된 묵향은 아득한 세월을 건너 소녀의 마음에 닿고, 소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흔듭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또 갈라놓을 운명의 장난이라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어날 수 없는 운명적 끌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다리 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간의 벽을 넘어 온전한 하나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9년의 운명은 끝내 비극으로 치달을까요? 나스의 카오스만의 이코노 각색인 케이텐 피어의 카오스 암제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서울의 밤은 숱한 빌딩의 불빛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서연은 고요한 자신의 원룸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책은 세월의 덮개가 앉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지의 먹으로 쓰인 고풍스러운 글씨들이 그녀의 눈에 박혔지만 사실 글자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련한 기운에 더 이끌리는 참이었다. 책은 9년 전, 그러니까 20살 생일에 외할머니가 유품이라며 건넨 것이었다. 서연아, 이 책은 특별하단단다. 언젠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야. 할머니의 음성은 희미해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부터였다. 매년 생일 즈음이면 꾸는 기한 꿈푸른 도포를 입은 남자가 붓을 들고 앉아있는 뒷모습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 붓이 한지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짙은 묵향 꿈은 늘 거기서 끝났고, 그녀는 깨어날 때마다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또 그 꿈이네. 서연은 푹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다. 도착에 식은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갓꿈은 단순히 꿈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생생했고 반복되는 환영처럼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하철에서 문득 스치는 행인의 뒷모습에서 그 도포자락을 느끼고, 카페에서 나는 인쇄된 종이 냄새 속에서 묵향을 착각하곤 했다. 산재 서울에서 나고 자란 29살의 한서연에게 조선시대의 풍경은 그저 박물관 유물일 뿐이었는데,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인사동의 낡은 고서점을 헤집고 다니고 도서관의 서고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탐독했다. 심리학기 서적을 읽으며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려 했고, 역사학 교수를 찾아가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생활상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했다. 홀로 남은 의문은 거대한 회색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에워쌌다.
이게 뭘까?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서연은 손가락으로 낡은 책 표면을 쓸어내렸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이 묘한 위로를 주었다. 책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저 몇 페이지에 걸쳐 알 수 없는 문양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언뜻 보면 낙서 같기도 하고 어떤 기하학적인 도안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림들을 찬찬히 훑어내려왔다. 늘 보던 서연아, 것인데도 오늘은 어딘가 특별하단다.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언젠가 듯했다. 너에게 길을 희미하게 보여줄게. 풍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 속에 아주 옅은 수창이 You 섞여 있는 것도 같았다. Find it.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친구 지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뭐 대충 서연아, 그렇지. 뭐해? 오늘도 별 오늘도 소득은 책 없고. 파고 있어. 지아의 목소리는 늘 아이고, 활기찼다. 서연은 그뿐, 애써 웃으며 한영인가 말했다. 뭔가. 뭐 너무 대충 거기에 그렇지. 매달리지 마. 차라리 오늘도 데이트라도 별 소득은 해봐. 없고. 너도 연애세포 좀 살려야지. 아이고 서연아, 그 꿈 환영인가 뭔가. 서연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 뭐해? 차라리 데이트라도 오늘도 책 해봐. 파고 너도 있어? 연애 세포 좀 그의 살려야지.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너는 꼭 그 이야기로 그녀는 그를 끝내더라. 찾아야만 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지아는 언제나 유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녀의 갈증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책 때문에 남친도 안 사귀는 거지. 지아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니 그 책 때문은 Not again. 아니었다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체 모를 그리움, 같은 것 같은 시각. 저 아득한 시간의 저편 조선의 한양 근교 이현은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불렸지만 그의 관심은 유교 경전이나 과거 공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주의 이치, 자연의 섭리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탐구야말로 그의 삶의 전부였다. 하늘은 끝없이 넓고 그 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터. 이현은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싸각거리는 먹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미지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득히 멀리 떨어진 선배님.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듯한 어떤 떨림, 때로는 맑은 날에도 희미하게 번개 같은 섬광이 시야에 스쳤고 때로는 붓끝에서 느껴지는 정전기 같은 미세한 파동에 몸을 She 떨기도 understood the 했다. ancient words. 처음에는 그저 심신이 미약해진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거듭될수록 그것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해졌다. 봤던 마치 미래로부터 온 어떤 존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학자들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이야기였다. 그들은 그저 이선비의 궤벽이라며 고개를 저을 터였다. 시연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주역, 음양오행, 천문학, 심지어는 서양에서 전해진 기묘한 서적들까지 그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낡은 도판들을 해석하려 했었다. 이 미지의 기운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늘 하물며 인간의 인연인들 그러하지 않으리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읊조렸다. 자신이 감지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존재의 기운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자신과 깊이 얽힐 존재의 기운을 그의 붓끝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담아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대상조차 모른 채 그의 붓은 무심코 한 여인의 옆모습을 그려냈다. 단순한 형태였지만 어딘가 강인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어딘가 현대적인 듯하면서도 당신은 지금 조선의 여인과는 다른 무엇을 하고 느낌이었다. 있을까?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넘어 자신을 찾아오는 듯한 아련함을 He 품고 always had 있었다. such a dignified 그는 posture. 그림 아래에 조심스럽게 His writing 글을 was so 써 내려갔다. meticulous, 9년의 so vivid. 운명, 시공을 넘어 닿을 인연.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현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과 함께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깊은 갈증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남긴 글씨와 그림이 언젠가 아득히 먼 미래에 그 존재에게 닿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미래의 존재를 향한 그의 아련한 그리움이 붓끝에 담겨 먹빛으로 선명하게 피어났다. 다시 현대 서울 서연의 방. 잠 못 이루던 그녀는 마침내 그 낡은 책 속의 그림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돋보기를 꺼냈다.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다른 그림들 사이 아주 작게 그려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너무 작아서 놓쳤던 그림이었다. 돋보기로 확대하자 그 문양은 익숙한 형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꿈속에서 늘 보았던 그 도포자락에 새겨져 있던 문양과 똑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놀라움과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게 설마 꿈은 그저 꿈이 아니었다. 환영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책 속에 9년 전 할머니가 건넨 그 낡은 고서 속에 그 모든 진실의 단서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림의 아래로 먹빛으로 쓰인 작은 글씨로 향했다. 한자였지만 그녀는 어릴 적 서예 학원에서 배운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다. 9년의 운명, 시공을 넘어 닿을 인연. 그 문장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9년, 그녀가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지 정확히 9년이 되는 해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이 책은 언젠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이 순간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온이 남긴 흔적과 서연의 호기심이 9년의 간극을 넘어 마침내 교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책을 꽉 움켜쥐었다. 이 책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메시지였고 잊힌 운명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이제 막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도포자락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문을 열어젖힐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그 모든 비밀의 근원지로 향해야만 했다. 서울의 밤은 숱한 빌딩의 불빛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서연은 고요한 자신의 원룸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책은 세월의 덮개가 앉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지의 먹으로 쓰인 고풍스러운 글씨들이 그녀의 눈에 박혔지만 사실 글자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련한 기운에 더 이끌리는 참이었다. 책은 9년 전, 그러니까 20살 생일에 외할머니가 유품이라며 건넨 것이었다. 서연아, 이 책은 특별하단다. 언젠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할머니의 음성은 희미해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부터였다. 매년 생일 즈음이면 꾸는 기이한 꿈, 푸른 도포를 입은 남자가 붓을 들고 앉아 있는 뒷모습,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 붓이 한지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짙은 묵향 꿈은 늘 거기서 끝났고 그녀는 깨어날 때마다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또 그 꿈이네. 서연은 푹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켰다. 저 대식은 둥글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꿈은 단순히 꿈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생생했고 반복되는 환영처럼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지하철에서 문득 스치는 행인의 뒷모습에서 그 도포자락을 느끼고 카페에서 나는 인쇄된 종이 냄새 속에서 묵향을 착각하곤 했다. 이상했다. 현대 서울에서 나고 자란 29살의 한서연에게 조선시대 풍경은 그저 박물관 유물일 뿐이었는데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인사동의 낡은 고서점을 헤집고 다니고 도서관의 서고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탐독했다. 서적을 읽으며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려 했고 역사학 교수를 찾아가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상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책 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했다. 홀로 남은 의문은 거대한 회색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에워쌌다. 이게 뭘까?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서연은 손가락으로 낡은 책 표면을 쓸어내렸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이 묘한 위로를 주었다. 책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저 몇 페이지에 걸쳐 알 수 없는 문양과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언뜻 보면 낙서 같기도 하고 어떤 기하학적인 도안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림들을 찬찬히 훑어내려갔다. 늘 보던 것인데도 오늘은 어딘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희미하게 풍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 속에 아주 옅은 수창이 섞여 있는 것도 같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친구 지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아, 뭐해? 오늘도 책 파고 있어. 지아의 목소리는 늘 활기찼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뭐 대충 그렇지. 오늘도 별 소득은 없고. 아이고, 서연아, 그 꿈 환영인가 뭔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 차라리 데이트라도 해봐. 너도 연애 세포 좀 살려야지. 너는 꼭 그 이야기로 끝내더라. 서연은 피식 웃었다. 지아는 언제나 유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녀의 갈증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책 때문에 남친도 안 사귀는 거지. 지아의 짓궂은 농담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책 때문은 아니었다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체 모를 그리움 같은 것 같은 시가 저 아득한 시간의 저편 조선의 한양근교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별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불렸지만 그의 관심은 유교 경전이나 과거 공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주의 이치의 자연의 섭리,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탐구야말로 그의 삶의 전부였다. 하늘은 끝없이 넓고 그 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터. 이현은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사각거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오래전부터 미지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듯한 어떤 떨림, 때로는 맑은 날에도 희미하게 번개 같은 섬광이 시야에 스쳤고 때로는 붓끝에서 느껴지는 정전기 같은 미세한 파동에 몸을 떨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신이 미약해진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거듭될수록 그것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해졌다. 반베레리로부터 온 어떤 존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동료 학자들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이야기였다. 그들은 그저 이 선비의 궤벽이라며 고개를 저울 터였다. 시연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주역, 음양, 오행, 천문학, 심지어는 서양에서 전해진 기묘한 서적들까지 그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낡은 도판들을 해석하려 애썼다. 이 미지의 기운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늘 하물며 인간의 인연인들 그러하지 아니하리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읊조렸다. 자신이 감지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존재의 기운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자신과 깊이 얽힐 존재의 기운을, 그의 붓끝은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담아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대상조차 모른 채 그의 무슨 무심코 한 여인의 옆모습을 그려냈다. 단순한 형태였지만 어딘가 강인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어딘가 현대적인 듯하면서도 조선의 여인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넘어 자신을 찾아오는 듯한 아련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그림 아래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 내려갔다. 9년의 운명, 시공을 넘어 닿을 인연.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현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과 함께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깊은 갈증이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남긴 글씨와 그림이 언젠가 아득히 먼 미래에 그 존재에게 닿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미래의 존재를 향한 그의 아련한 그리움이 붓끝에 담겨 먹빛으로 선명하게 피어났다. 다시 현대 서울 서연의 방. 잠 못 이루던 그녀는 마침내 그 낡은 책 속의 그림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돋보기를 꺼냈다.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다른 그림들 사이 아주 작게 그려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너무 작아서 놓쳤던 그림이었다. 돋보기로 확대하자 그 문양은 익숙한 형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꿈속에서 늘 보았던 그 도포자락에 새겨져 있던 문양과 똑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놀라움과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게 설마 꿈은 그저 꿈이 아니었다. 환영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책 속에 9년 전 할머니가 건넨 그 낡은 고서 속에 그 모든 진실의 단서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림의 아래로 먹빛으로 쓰인 작은 글씨로 향했다. 한자였지만 그녀는 어릴 적 서예 학원에서 배운 덕분에 희미하게 남아 읽을 수 있었다. 9년의 운명, 시공을 넘어 닿을 인연. 그 문장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9년. 그녀가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지 정확히 9년이 되는 해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이 책은 언젠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게야.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이 순간 하나의 실마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연이 남긴 흔적과 서연의 호기심이 9년의 간극을 넘어 마침내 교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책을 꽉 움켜쥐었다. 이 책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메시지였고 잊힌 운명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이제 막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푸른 도포자락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문을 열어젖힐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그 모든 비밀의 근원지로 향해야만 했다.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운명처럼 얽힌 인연을. 여기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한 선비와 현대를 살아가는 총명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숨 쉬지만 서로에게 이끌리는 끈은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강력했죠. 선비의 붓끝에서 시작된 묵향은
아득한 세월을 건너 소녀의 마음에 닿고 소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흔듭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또 갈라놓을 운명의 장난이라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어날 수 없는 운명적 끌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다리 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간의 벽을 넘어 온전한 하나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라야, 아니면 9년의 운명은 끝내 비극으로 치달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고서는 탁자 위에 놓인 채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몇 페이지를 넘겼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마치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빨려 들어간 듯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비친 현대 서울의 풍경이 순간적으로 아득한 옛 탐장과 기와지붕으로 바뀌는 환영이 스쳤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 달째 이런 식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낯선 풀벌레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비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먹이선가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바운스이탄다. 이 모든 감각의 근원은 바로 저고서였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책 한문으로 쓰인 난해한 글자들을 해독하느라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역사학과 학생이었고 고문원 해독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달랐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왠지 모를 기시감과 아련한 슬픔이 밀려왔다. 특히 책의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작은 조각 하나 꼴의 은으로 만들어진 듯한 그것은 손에 쥐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그 조각을 시간의 조각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은 조각이 아니었다. 서연의 의식과 감각을 아득한 과거로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그녀는 고서를 펼쳐 다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조각에 닿자마자 차가운 금속이 심장박동처럼 미세하게 진동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윤곽이 잡히는 공간이 펼쳐졌다. 먹 냄새,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남자의 기침소리. 이현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고서 속에서 발견한 이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선비라 불리던 이현서연은 매일 밤 꿈에서 그를 만났다. 그의 꿋꿋한 뒷모습, 책에 몰두하는 옆 얼굴, 붓을 쥐고 있는 가늘고 긴 손가락. 그는 서연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에머는 영어사이 냐더웨디엄무시도스 하언이 가시너 만리겼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조각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와의 소통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시간에 닿을 수 없었고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잡히지 않는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희연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거대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세계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수록 그녀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이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생 학문에만 매진했던 그에게 최근 들어 낯선 감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끔 그의 서재에서 현대도시의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난생 처음 맡아보는 달콤한 향기가 책장 사이에서 스며나왔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너무 과했던 탓이라 치부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적인 그리움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역시도 고서 속에서 발견한 시간의 조각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 조각은 그의 가문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신비한 유물이었다. 조각을 손에 쥐면
그의 눈앞에 이상한 환영이 펼쳐지곤 했다. 색색의 기묘한 옷을 입은 여인, 높은 건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쇠로 만든 거대한 새들. 그는 그것을 미래의 꿈이라 여기며 기록에 남겼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리오는 조용히 먹을 갈고 있었다. 묵향이 서재 가득 퍼졌다. 그는 매화도를 그리던 중이었다. 그의 붓끝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이 위를 유영했다. 그때였다. 그가 붓을 들어 매화가지를 그리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종이가 일렁였다. 종이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소녀의 형상이었다. 긴 머리칼,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간편한 옷차림.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귀여운의 손에 든 붓이 멈췄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더 너무나도 선명하고 생생했다. 덜연한 슬픔이 깃든 미소였다. 서연 역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방 안에서 고서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시간의 조각이 강렬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의식을 이현의 세계로 깊이 끌어당겼다. 더 이상 희미한 환영이 아니었다. 이현의 서재, 그가 먹을 가는 소리, 종이에 스미는 묵향, 그리고 그의 얼굴,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더 짙은 먹빛 눈동자가 놀라움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선비님, 서연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가 이현의 서재에 아주 미약하게 남아 울려 퍼진 듯했다. 이현은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매화 그림이 그려지던 종이 위로 희미하게 퍼져가는 빛의 잔물결이 보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득하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궁결 같은 소리 동시에 그의 서재 전체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닦자 위에 붓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벽에 걸린 족자들이 떨렸다. 서연의 방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꺼지고 노트북 화면이 지지직거렸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유리안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바닥에 작은 금이 갔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이들의 위험한 만남은 현실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었다. 시공간의 왜곡이었다. 갑자기 서연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확 번졌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밖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만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반치 서연과 이현의 연결을 끊으려는 듯 강력하고 불길한 힘이 그녀의 존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니현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서재를 감싸던 묵향이 순식간에 차갑고 비릿한 냄새로 바뀌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갑자기 매섭게 변하며 창틀을 흔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갖춰갔다.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하고 불길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현의 손에 들린 시간의 조각을 향해 손을 뻗는 듯했다. 이현은 조각을 움켜쥐었다. 조각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반바치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듯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왔음을 그는 직감했다. 서연 역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간의 조각이 뜨거워질수록 이현과의 연결이 선명해질수록 알 수 없는 위협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에 이현의 서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조각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안 돼.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시간의 조각에서 섬광이 터져나왔다. 강렬한 빛이 방안을 뒤덮고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리언 역시 눈을 가늘게 떴다. 빛이 잦아들자 그의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먹 냄새와 종이 냄새가 돌아왔고 바람은 잔잔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시간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조각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은 조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파고들었다. 서연은 눈을 떴다. 방 안의 불은 다시 들어와 있었고 노트북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반번봇이 원래대로였다만 그녀의 손에 들린 시간의 조각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시험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조각을 힘없이 내려다보았다. 깨진 유리잔에서 작은 금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그들의 연결해 난 균열처럼 그녀의 운명이 그들을 끝내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서연은 다시 한번 힘없이 이현의 이름을 불렀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덧없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미지의 세력이 그들의 연결을 끊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이현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약 만난다 해도 이 시공간의 벽을 넘어 온전한 하나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었다. 운명적인 이별의 그림자가 비로소 그들의 눈앞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운명처럼 얽힌 인연을. 여기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한 선비와 현대를 살아가는 총명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숨 쉬지만 서로에게 이끌리는 끄는 그 어떤 물리적인 거리보다 강력했죠. 선비의 붓끝에서 시작된 묵향은 아득한 세월을 건너 소녀의 마음에 닿고 소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흔듭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또 갈라놓을 운명의 장난이라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어날 수 없는 운명적 끌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다리 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시간의 벽을 넘어 온전한 하나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년의 운명은 끝내 비극으로 치달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고요한 밤, 서늘한 달빛이 이현의 서책을 비추고 있었다. 묵향이 은하게 퍼지는 서재에는 오직 그가 붓을 드는 미세한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며칠 밤낮을 새워 연구한 고문서 속에서 그는 기이한 문양을 발견했다.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왜곡된 파형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문양을 따라갈수록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혔던 시공간의 뒤틀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시간의 조각. 설마 이것이 이현의 눈빛에 지친 기색 대신 경이로움과 불안이 교차했다. 그는 문득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신라처럼 이어진 그들의 인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 순간 낡은 서책의 한 페이지가 바람도 없는데 스르륵 넘어가며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그림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때 조선의 존망을 결정할 뻔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암시였다. 역사의 기록에는 짧게 축소되었지만 이현이 읽어온 수많은 야사를 통해 그 사건은 훨씬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연이 그에게 던져주었던 파편적인 미래의 이미지들이 이 순간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9년
9년의 운명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죽이나 약속이 아니었다. 희연은 깨달았다. 자신과 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 사라질 뻔했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 자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어지는 9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 오류가 극대화되는 위기의 순간이자 동시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이었다. 시현은 당장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자신들의 미미한 시간,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니.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더욱 반짝이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보는 야훈예의 고무였음이 너네요. 시의 과언이야 거맨이 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일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현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서연은 손에 쥔 오래된 은장도를 내려놓았다. 시대를 초월한 그 유물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의문의 사건들이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다. 역사학 전공 서적을 며칠째 파고들며 그녀는 끈질기게 특정 시점의 기록 공백과 모순점을 추적해왔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서연은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한 커피잔과 흩뿌려진 간식 봉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다. 최근 들어 그녀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다. 시현의 모습은 물론 그가 서 있던 궁궐의 풍경, 사람들이 내뱉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직접 서 있는 듯한 생생함이었다. 특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꿈속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9년이라는 단어였다. 그리고 그 9년의 끝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간혹한 역사적 사건의 파편들. 서연은 자신의 현대의 지식과 이현과의 교감, 그리고 이 은장도에 담긴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자신들이 단순히 시간을 넘나드는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들은 시간의 조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사라질 뻔한 역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9년의 운명, 그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이현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들의 선택이 미래의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전율했다. 자신이 현대인으로서 가진 정보력과 분석 능력이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며칠 후 이현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가 찾아낸 고문서의 진실은 왕실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9년 후 역사는 치명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수많은 백성의 희생을 초래할 터였다.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의 기록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명예를 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 선비로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자문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요란하게 울렸다. 지연은 붓을 쥐었다 놨다 반복하며 망설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왕실의 눈을 속여야 한다니,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도리, 학자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 미래의 사람들이 겪을 고난이 그의 양심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이 진정 선비의 도리인가? 이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묵향 짙은 붓이 기어코 떨구어졌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할 암호 같은 문장들을 고문서의 여백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시간의 조각들을 연결하는 마지막 단서였다. 그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시대의 비극을 막으려는 간절한 염원과 미래를 향한 서연의 마음이 담겨 있어 박열심은 섰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가득했다. 이것이 자신과 서연의 마지막 교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이었다. 동시에 현대 서연은 대형 국립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에 서 있었다. 번츠 많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였다. 전시된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특정 전시품 앞에서 멈춰 섰다. 오래전 발굴된 것으로 알려진 이현의 시대와 비슷한 시기의 낡은 탁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문서의 일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통해 그 탁본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탁본의 미세한 흠집, 글자들 사이에 미묘한 배열, 그리고 이현이 꿈속에서 보여주었던 암시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영모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 만약 이 탁본의 진정한 의미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역사 해석은 영원히 왜곡된 채로 남을 것이었다. 그 왜곡된 역사는 결국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그녀의 주장을 비웃을 것이 분명했다. 천재 선비와 시간을 초월한 인형 같은 인원데토야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허구로 치부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현이 자신의 시대를 걸고 미래를 위해 행동했듯이 자신 또한 그래야만 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자료 뭉치를 꺼냈다. 자신이 밤새도록 분석하고 재구성한 탁본 속 숨겨진 의미와 그것이 현재 역사 해석에 미치는 치명적인 오류를 밝히는 논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녀는 전시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했던 전시실에 울려 퍼졌다. 닷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물관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에 든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외치기 시작했다. 이 탁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이현을 향한 약속과 사라질 뻔했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그들과 9년에 알았다. 운명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임을. 이현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글자는 종이 위에 스며들었다.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박물관 전시실의 소음을 뚫고 퍼져나갔다. 두 사람의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의 결단은 마치 하나의 영혼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다. 서연의 주장이 처음에는 비웃음과 의심을 샀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와 이현이 남긴 암호화된 기록의 놀라운 일치점은 결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역사적 미스터리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현이 심어둔 작은 단서는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서연의 지성을 만나 빛을 발했고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로 인해 과거의 비극은 예방되었고 현재와 미래는 새로운 안정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결코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연은 더 높은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시연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연이 살고 있는
미래의 어딘가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녀의 존재가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한 따뜻한 감각이 자리했다.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했다. 서연 또한 수정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며 이현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과거의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삶, 나아가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정신적 스승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은장도를 가만히 매만졌다. 벅차가온 금속의 감촉 속에서 이현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의 만남을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질 정신적 유대와 깊은 깨달음으로 승화되었다. 두 시대에 걸쳐 남겨진 이 아름다운 여운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영혼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의 큰 줄기는 바로잡혔지만 미세하게 뒤틀린 시간의 조각들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이현의 서재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비밀스러운 공간에 남겨진 또 다른 고문서의 페이지였다. 그 페이지에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9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득한 시간 속에서 뿌리 박힌 또 다른 운명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혹은 이 새로운 그림자가 미래의 또 다른 9년을 향한 새로운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서연의 가슴을 스쳤다.